자,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셨죠? 예, 6월 첫날이니까 또 역시 다짐함 한번 하고 갑니다. 자,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예,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의지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빠지는 건 쉬운데, 한 번 빠져버리면 있죠. 계속 빠지게 돼요. 여러분이 느끼잖아. 예? 매월 보면은 인원이 쭉 차다가 자꾸 뭐예요? 줄어들죠? 예? 나중에 남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수업은요, 꾸준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특강을 그렇게 해야 100% 극대화가 되는 거지.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모아가지고, 예, 공시세법 특히, 공시세법 24문제고 세법 16문제니까 하루 달 잡아서 말도 안 돼. 그렇게 달 잡아서 하지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요. 절대로 안 되잖아. 그죠? 그럼 공부에 실패한 사람들이 선생님들 분석을 잘해요. 그리고 누구는 어쩌고 저 수도권에 있는 선생님들 다 삼력에서 특징을 다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쫓아다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수업했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고 수업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잘렸겠지, 다른 데서. 그죠?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을 굉장히 신중하게 수업을 해요. 왜? 수업을 못 나온 거야. 수업을 빠져버리면 고용보험 혜택도 없다. 예? 특수고용직이라고 그래서 뭐 재난기관 그런 것도 못 받아, 선생님들은. 제외됐어, 거기 부분은. 예?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하니까 근로자 그런 부분에서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유직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고용보험 없지, 퇴직금도 없지, 아파서 빠지면 수강생들은 욕은 바가지로 먹고 보충하려고 일요일날 나오라면 XS놈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하게 나와서 커리큘럼 따라서 수업해요. 특히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하고 토요일도 수업하고 그러지만 그 학원에 나가는 중에서 여기 커리큘럼이 제대로 빡세게 돼 있어요. 여기는 아주 유명한 데야, 빡세게 수업한다는 거. 원장님 자체가 그렇게 하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지만 힘들지만 늘 그러려니 하고 나오다 보면 합격 전부 다 된다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특강할 때 이제 9월달, 8월달 돼서 특강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으로 특강을 간단 말이에요. 기본서 저자로 다른 출판사에 돼 있으니까. 그러면 수업을 하잖아요. 가서 내려가서 수업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공부했잖아요. 내공이 다 쌓여 있어. 근데 평상시는 몰라. 근데 모르는 선생님이 오늘 하루 와서 특강을 쭉 정리하니까 얼마나 이해가 잘 돼. 야, 역시 서울에서 온 선생님들은 최고야. 이 쓰잘데없는 이 얘기를 해.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그죠?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렇게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니까. 그 착시 효과를 노리고 선생들이 돈을 벌고 웃기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냥 나 죽었다 생각을 하고 그냥 나오세요. 그죠? 예. 작년에 합격했으면 올해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경제도 안 좋으니까 1년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했었으면 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이다 생각을 하고. 그죠? 예? 예.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또 인연이 또 맺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막 8년 동안 떨어지는 사람도 난 봤어요. 그 사람은 공부하라고 남들한테는 공부해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 사람은 다른 데 사업하는 거야. 예? 인맥을 동원하려고 인과관계를 맺어놓고 다른 뭐 다단계든 뭐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조금 좀 그래요. 자, 오늘 수업 나갑니다. 여러분 47쪽이죠? 47페이지 요약집 먼저 취득시기. 맞아요? 여러분 취득세에서 취득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취득세는 신고납부로 되어 있죠. 취득세는 본인이 스스로 뭐하라? 신고도 하고 세금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납부까지 해야 돼요. 그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하라고요?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러면
무한정으로 신고 납부 그럴 수는 없잖아. 법에 정해놔야 되겠죠. 언제까지 하라고. 그죠? 그래서 잠깐 요약집 앞에 9페이지를 잠깐 확인만 하고 가려고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 양가로 6번에 신고 기한이라고 있죠. 법정 신고 기한. 9페이지 찾았어요? 찾는데 하루 종일 걸리면 안 돼. 양가로 6번 법정 신고 기한 있죠? 무슨 뜻이야? 법에서 정해놓은 신고해야 될 마지막 날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럼 아까 취득세는 신고 납부라고 그랬죠? 언제까지냐? 거기 나왔잖아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기본. 상속 말고는 기본이 며칠? 60일.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됐어요? 자, 취득세만 잠깐 봐요. 언제까지라고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라고 그랬죠? 넘어가세요, 이제. 자, 확인해 봤어요. 그럼 47조. 취득 시기는 왜 중요하냐?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 날짜 계산하는 시점. 예? 취득한 시기, 여기서부터 날짜 계산해서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뭐를 안 하면 신고 납부 안 하고 하루만 지나도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가 붙는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중요하다 이거지.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으니까 날짜 계산 시작하는 시점. 그래서 취득 시기는 거래 행위에 따라 틀려. 첫 번째, 유상승계 취득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 그죠? 유상승계 취득은 뭐라고요? 매매. 매매로 취득하는데 첫 번째 1번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나왔죠? 자, 여기 보세요. 유상승계 취득하면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 그런데 매매로 취득할 때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방가로 2번부터 보세요. 방가로 2번. 뭘로 가려? 일반 거래예요. 무슨 거래? 일반 거래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계약서예요. 계약서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약서 상에 잔금을 주기로 약속한 날 있죠? 계약서상 뭐? 잔금 지급일, 이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언제 줄게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 날짜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러면 계약서상 잔금 주기로 약속해놓고 돈을 미리 줄 수도 있죠. 인정 안 해. 미리 줬어도 볼로 가. 계약서상 잔금 주기를 늦게 줬는데요. 그래도 볼로 가. 계약서상 잔금 주기를 아직 못 줬는데요. 그래도 뭐야? 계약서상 잔금 주기를. 그러니까 계약서가 중요하다 이거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머리를 써요. 둘이 사고 팔면서 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약속해놓고 그날로부터 며칠 지나면 60일 지날 때까지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으니까 우리만 둘만 알고 계약서에다가 날짜를 적지 말자. 이렇게 안 적었다. 요딴짓 하면 요딴짓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지 안에서 명시되지 않아서 불분명하죠. 그럴 때는 무조건 계약일로부터 며칠 지나면 60일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계약서에다가 잔금 줄 날짜를 적어라. 이해가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법하고 실무하고 괴리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 어떤 거? 우리 실무에서는요. 계약금 중도금 줬잖아요. 그리고 잔금 줘야 되잖아. 잔금이 돈이 없어서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못 주고 있어. 그럼 거래가? 아니잖아. 잔금 받을 때까지. 그죠? 근데 우리 법은 주든 안 주든 안 줬어도 무조건 언제 취득이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니까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실무하고는 안 맞지.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약속해놓고 60일이 될 때까지도 잔금을 못 주고 있으면 계약을 뭐하라? 해지하라. 이해가 돼? 그러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 거기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그거 줄치고 세 번째 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줄치고 네 번째 줄 계약이 뭐했다고요? 해제됐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그거 두 번째 줄이 아니네. 세 번째 줄에 뭐를 하지 않고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네 번째 줄에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세 번째 계약을 보하면 해제하면
그건 취득이 아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집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살짝 물어봤어요. 기출문제 보면 뭐라고? 등기 등록을 하고 60일 이내 계약을 뭐했다? 해제했다.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건 틀려요. 뭐가 됐으면 등기됐으면 무조건 취득이야. 이해가세요? 그거 다음 2번 볼까요? 1번으로 갑니다. 1번. 1번으로 가서 그것은 객관적인 거래라고 그래요. 주관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객관적인 거래. 시험에는 객관적이라는 거래가 없어. 그냥 명칭 제가 붙인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건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 누가 보더라도 잔금 줄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거. 이런 거래는요. 뭘로 가느냐? 사실상 뭐 잔금 지급이래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다. 이거는 계약서 무시해버리고, 예? 계약서에 잔금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미리 줬으면 미리 준 날 취득, 늦게 줬으면 늦게 준 날 취득. 그럼 잔금을 아직 못 줬으면 취득이 아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그런 건 잔금 준 날을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거래만 인정해줘요. 개인끼리 거래는 짜고 거짓말하니까 안 되고. 이해가세요? 어떤 거래냐? 법에 5가지를 딱 정해놨어요. 객관적인 거래.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요. 앞글자만 따서 위에 국, 외, 공, 한, 법 이렇게 5가지. 일이 뭐죠? 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국가로부터 부동산 돈 주고 사. 근데 잔금을 준 날을 조작할 수는 없죠. 상대방이 국가니까 거짓말을 못하잖아. 2번째, 공매, 경매,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되니까 확인되죠? 예. 그리고 세 번째, 공매, 경매.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경매죠? 경매로 부동산 취득하면 낙찰 대금을 법원에 갖다 내. 법원에 갖다 낸 날을 뭐라고 그래요? 사실상 잔금 지급을 조작할 수 없죠. 예. 그리고 판결문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판사가 결정한 판결문에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줘라 이렇게 날짜가 기재됐으면 그날이 사실상보다 잔금 지급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만 가로 안에 화해조서, 화해조서가 뭐죠? 둘이 합의한 거, 그죠? 인락조서, 한쪽에서 인정하겠다라고 수락하는 서류, 그죠?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포기하겠다, 포기각서. 그리고 자백간주가 뭐예요? 상대방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판결 내리기 전에 피고 상대방한테 너도 와서 내 주장을 한번 밝혀봐라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출두해서 밝히지 않으면 자백한 걸로 보한다, 간주한다. 이게 자백간주예요. 이 4가지는 판결문이 아니다. 그럼 이 4가지의 경우는 뭘로 간다? 1번으로 가요. 계약서상보 잔금 지급일. 그건 판결문이 아니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법인 장부. 여러분 회사 장부는 이 끝난 지출란에 다 기재가 돼서 거짓말할 수 없죠. 회사 장부에 기재된 건 세법은 그대로 준용,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국외공판법 이런 단서가 있을 때만 뭘로 간다고? 사실상 잔금 지급이래요. 이해가세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이렇게만 나왔네. 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그럼 이걸로 가는 거야. 계약서상 뭐 잔금 지급이. 그런데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 그렇게 나왔어. 국가. 그럼 뭐고?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사실상 잔금 지급. 이해가십니까? 법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았다. 사실상 잔금 지급이. 이해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고 다음 3번째 무슨 취득이 있어요? 연부취득. 연부취득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한꺼번에 못 주니까 2년 이상 나눠서 주는 게 연부예요. 몇 년? 그리고 1년에 몇 번씩만 줘? 한 번씩만 줘요. 그리고 매년 금액이 균등 똑같은 거예요. 매년 금액이 다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취득? 연부취득이에요. 그럼 보세요. 연부취득은요.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을 5년 연부다. 그럼 5년 동안 나눠낸다. 연부취득은요. 5년이면 취득세 5번 내는 거고 3년이면 3번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1년에 한 번씩 뭐 줄 때? 연부금 줄 때 그거 취득이에요. 이날 줬으면 이날 취득. 그래서 연부취득은 뭐라고 한다? 사실상 연부금 뭐 하는 날? 지급하는 날. 여기 보세요. 계약서에는 연부금을 매년 언제 1월 1일 날 주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1월 2일 날 줬어. 그럼 언제 취득이야? 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잖아요. 계약서에는 연부금으로 언제 주기로 했어? 매년 1월 1일 날 주기로 했죠. 근데 돈이 없어서 언제 줬어? 1월 2일 날 줬다. 그럼 2일 날이죠. 사실상이니까. 계약서가 아니라 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해가십니까? 예? 자, 그런데 연부취득은요,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일로 본다. 줄 쳤죠? 근데 여기 보실래요? 자, 지금 5년 전부니까 5번 취득세 내야죠? 3번째 냈어. 그럼 몇 번 남았어, 앞으로? 근데 여기서 계약을 부하면, 해지하면 그 취득이 아니에요. 그럼 이미 부어냈어요? 취득세 낸 거 있잖아, 3번. 취득이 아니니까 낸 세금은 환급받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낸 세금은 환급받는데 그럼 준 돈은 어떻게? 연보금 준 거 20억씩 줬을 거 아니야? 2억씩 줬을 거야. 5년이면. 세 번 줬죠. 육아. 이건 어떻게? 이건 세금이 아니라 매매대금이죠? 그럼 세법에서 따질 일이 아니지. 세법은 세금 낸 것만 되돌려준다니까 취득이 아니고. 그럼 이거는 그럼 민법으로 가서 누가 귀책 사유가 있는지 그건 너네들끼리 알아서 알아. 이해가세요? 세법은 세금만 정리하면 됩니다. 또 하나 한 김에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2번 남았죠? 예? 남았죠. 계약 해지하면 취득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하면 등기했어요. 그럼 나머지가 안 줬잖아요. 그래도 등기한 날 구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봐. 나머지는 전부 다 등기한 날.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유상승계 취득은 크게 3가지예요. 일반 개인과 개인 간에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거래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그런데 여기 보실래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먼저 뭐를 했어요? 등기했다. 그럼 등기한 날 취득이. 등기가 빠르면 무조건 등기한 날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밑에 박스. 맨 밑에 박스 1번 보세요. 1번 찾았어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기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는 그거 주세요. 등기, 등록한 날에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가십니까? 예? 예, 그거 점검하시고 다음 장 갑니다. 요번에는 이제 뭘로? 무상승계 취득 그랬죠? 여러분 무상승계 취득은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공짜로 받은 건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볼 때 1년 동안에 상속받는 사람이 많아요? 증여받는 사람이 많아요? 비교조차도 안 돼. 증여가 많으니까. 그래서 무상승계 취득하면 무조건 증여예요. 네? 무상승계 취득하면 증여란 말이 없어도 증여예요. 기본이. 여러분 민법에서 증여는 뭐야? 의사표시 2개죠. 내가 증여할 테니까 받을래? 받겠다. 의사표시 2개죠. 그게 뭐야? 계약. 그죠? 청약과 승낙.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무상승계 취득하면 증여니까 뭘로 간다? 계약일의 취득이다. 이 얘기에 계약일. 그래서 첫 번째 줄 무상승계 취득 가로한 생략하고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뭐한다? 계약일에 뭐한 거다? 취득. 첫 번째 줄 계약일. 됐어요? 그런데 가로 안에 다만 무상 중에서도 상속이라는 2글자가 나오면 상속개시. 상속개시는 사망한 날이죠. 상속개시를 취득한 걸로 보고 상속이란 말이 없이 그냥 무상승계 취득하면 항상 보다 계약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실무하고 법률이 문제점이 있다. 어떤 거?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우리 아파트 전재산 아파트 딱 하나 있어요.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그거 여러분한테 뭐 하고 싶어? 증여하고 싶어. 내 전재산이야. 여러분 받아 안 받아? 전재산이라니까 한 번이랑 정도는 양보를 좀 해봐요. 아유 어떻게 받아요?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질문 하는데 딴 데는 그래요. 이런데 여기는 뭐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 한 거야. 하나를 더 채우려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 한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해? 돈을 죽어라고 모으다가 죽는 사람. 제일 불쌍한 거지. 그죠? 네.
그러지 마. 그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증여하겠다니까 여러분이 가차없이 받겠다, 이 얘기야. 자, 계약은 서면도 있지만 구두성, 구두도 계약이죠? 그럼 내가 오늘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계약했네? 언제 취득이야, 증여는? 오늘 취득이잖아, 그럼. 오늘로부터 며칠 이내. 여러분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죠? 근데 문제는 내가 증여하겠다 그러고 안 할 수 있잖아.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나 오늘 잘하고 왔지? 우리 전재산 아파트 검단에 수험생들한테 나 뭐 했어? 거의 맞아 죽겠지. 그래서 증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행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계약은 했잖아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그게 취득한 날이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뭐하라? 해지하라. 그럼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 규정이 있는 데서 확인만 하고 갑니다. 첫 번째 저 그때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그죠? 두 번째 저 그때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세 번째 줄 계약이 뭐가 됐다? 해제 사실이 입증되면 그건 뭘로 보지 않는다?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무상승계 취득하면 계약이래요. 상속이란 말이 있을 때만 상속, 개시. 다음 세 번째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여러분 원시 취득이 뭐예요? 7초로 취득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 건축 개수를 했잖아요. 예? 개수하면 원시 취득은 뭐야? 여기서 개수 그러면 면적이 증가된 거죠. 그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건물 새로 지었죠? 건축 원시 취득. 이런 경우는 여러분 건물 다 지었으면은요, 건물을 허가받아서 사용 승인, 건물 다 준공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군수한테 나 건물 다 지었는데 사용해도 좋으냐? 물어보는 거죠. 그게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시장군수가, 즉 공무원이 나가서 건축법에 허가받은 대로 지었는지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하자가 없으면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용 승인서 내줘요. 근데 일부가 미비됐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줄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 승인 받겠죠. 그리고 나서 사용하는 게 정상이니까 건물 지을 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은 한 명도 일도 없어. 건물 새로 짓는 사람이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먼저 사용해. 사용 승인 나오기 전에 그냥 사용한다고. 그럼 세법은 뭘로 가느냐? 둘 중에 빠른 날로 가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여러분이 건물 지어놓고요,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군수는 뭐라고 생각해? 아, 이 사람은 이미 사용하고 있겠지라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디에? 한전의 도시가스 등에 확인해 보니까 전기수도 가스가 이미 공급되고 있다니까. 그게 사실상 뭐야? 사용일이에요, 실무에서. 그럼 둘 중에 빠른 날? 빠른 날. 그날 취득이다. 그날로부터 며칠 지나면? 60일 지나면 가산세가 붙는다. 그죠? 그러니까 건물 지어놓고 시장군수가 모를까봐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승인 천천히 받으려고 이미 한 두세 달 사용하다가,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시장군수한테 천연스럽게 가서 나 건물 다 지었는데요, 이렇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한전에 확인해 보니까 웬걸 두 달, 세 달 전부터 이미 전기수도 가스가 공급되고 있어 계속. 그러면 그때부터 사용일이죠. 그래서 그날로부터 며칠 지났으면 그러면 그래? 가산세 붙는 거지. 그죠? 예. 자, 둘 중에 빠른 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저 밑에 4번에 보시면 간주취득 있죠? 간주취득의 대표적인 게 지목 변경이잖아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어요. 그럼 언제 취득이야? 사실상 지목을 뭐한 날? 변경한 날. 여러분, 지목 변경한 날은 본인만 알죠? 예? 꼴짝에 있는 임야를 나무를 잘라내고 벌채를 하고 농지로 바꿔놨어. 그게 항공 차량에 나타나면 부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뭐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시장군수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날 이렇게만 할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라도 뭐가 들어오면 그 부동산을 팔려면 지목 변경 등기하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지목 변경 등기가 들어오겠죠. 그게 공부상이 변경된 날이야. 그때 확인되면 그때라도 취득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 얘기.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꼴짝에 있는 임야를 벌채해서 농지로 바꿔놓고 나는 죽을 때까지 안 팔을 거야. 그럼 죽을 때까지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뭐 받았어? 상속받은 상속인도 또 죽을 때까지 안 내게 돼. 그래서 200년 지났어. 200년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도로가 생기면서 고속도로 생기면서 항공차량이 나타나면 그때 확인될 수 있죠. 그러면 그거 길면 길수록 토지 가격 차이가 뭐하니까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알아 이거지. 여러분 취득세는 본인이 뭐하라고. 신고납부 60일 이내 안 하고 나중에 걸리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피박 쓰는 거야. 그죠? 가산세. 너 고의적으로 신고 안 했지? 40%. 무신고 가산세는 20%잖아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 했으면 40% 이렇게 붙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더 좋다. 어쨌든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그리고 점유시효 취득 있죠? 민법상 점유시효 취득은 시효가 완성돼서 등기한 날 취득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취득세는 언제?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시효가 뭐한 날? 완성한 날. 그래서 등기부 시효 취득은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마지막 칸에. 마지막 칸이 아니라 위에서 네 번째 민법 규정의 재산분할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재산분할은 결혼하고 나서 모은 재산을 이혼했으니까 내가 찾아놓은 거죠.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도 물어봐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가 아니다. 재산분할로 준 사람은 팔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상대방이 자기 거 가져간 거지. 준 사람은 팔은 거? 아니야. 중요도? 아니야. 세금 없어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데 받는 사람은 원래부터 내 거잖아요.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그래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기 때문에 취득세 또 이중으로 부과하면 안 되니까 특례세율로 이따 나올 거예요. 특별한 세율, 특례세율로 취득세를 낸다. 취득세는 돼요. 근데 재산분할은 주는 사람은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한번 다뤄볼게요. 예, 어떻게 출제됐나? 거기 보시면 30회 거. 취득시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랬잖아요. 무상이라고 하면 계약일인데 상속이라고 나왔죠. 그럼 뭘로 가? 사망한 날 맞죠? 다음 공매 방법에 의해서 취득했죠. 공매나 경매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뭘로 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근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그러니까 틀렸다 그러면 안 돼. 여기 보세요. 여기 예?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죠. 근데 먼저 뭐하면? 등기하면 이게 취득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한 날? 맞는 얘기잖아. 그죠? 네. 다음 3번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원래는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이죠. 그런데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먼저 뭐 받았어요? 임시사용 승인 받았잖아요. 그럼 임시사용 승인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맞아요? 4번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로 취득은 등기한 날 취득이죠. 5번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한 토지 하다나하천을 매립했어요. 매립할 때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뭐 공사준공 인가일의 취득이다. 공사준공도 인가일.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입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과세표준 갑니다. 여러분 취득세 과세표준은 다음 단원에서 공부할 등록연월세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과세표준은 어떤 거 가지고 세금 계산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거래세죠. 당사자들이 거래한 가격으로 뭐하라? 신고를 하라 이거요. 10억에 사왔으면 10억 샀다고 신고하라. 그럼 그거로 하겠다 기본이. 근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낮춰서 뭐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런데도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도 공매나 경매는 거짓말할 수 없는 가격이죠. 그런 건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여러분 원칙 보세요. 48조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떤 거 가지고 계산하느냐? 원칙이 언제가 됐던 뭐 할 때, 취득할 때 당시 뭘로 한다? 가액. 여러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랬죠? 여기서 잠깐 순서 바꿔서 밑에 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경우 세 번째 줄 찾았죠?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라 하면 취득자가 뭐한 가액?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취득 당시 가액 해도 되고 아니면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 가액. 똑같은 말이야. 이해가세요? 취득 당시 가액이나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한 가액이나 똑같다.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다시 가서 첫 번째 줄 끝에 가만 뭘로 취득할 때? 연부 취득은 한꺼번에 돈 다 주는 거 아니죠? 2년 이상 나눠서 주죠? 매년 주는 금액을 연부금액이라고 해요. 무슨 금액? 연부금액. 그래서 가로 안에 연부금액이 뭐냐?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거래 취득금액에 포함된 계약 보증금을 뭐한다? 포함해서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랬죠? 여기 보실래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3년 연부계약에서 몇 년이요? 3년. 그래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1년 있다가 3억 3천, 또 1년 있다가 3억 3천, 여기도 3억 3천, 이렇게 매년 금액이 똑같아야 돼. 이게 연부죠. 그러면 요 금액 있죠? 요것을 뭐라고 한다? 연부 금액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럼 10억을 뭐라 그래? 연부금 뭐? 총액, 전체 금액. 그죠? 그럼 취득세는 요거 줬으면 요게 과세 표준이야. 연부금액. 그런데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계약금 준 거 있잖아요. 요거 합쳐서 처음에만 얼마? 3억 4천만 원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계약금 준 거 있으면 그것까지 더해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이고 연부가 아닌 일반 매매는 뭘로 간다? 취득자가 뭐한 가액? 신고한 가액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밑에 보시면 취득할 때 당시 뭘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취득세는 무슨 법이냐? 취득세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전부 다 지방세법. 지방세법 하나에 11가지 세금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방세법 1조부터 22조가 취득세고 23조부터 33조까지가 등록면허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나오는 시가표준액이나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 시가표준액이나 재산세 공부할 때 시가표준액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이 아니잖아. 그럼 부동산 하면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하면 토지, 건축물, 주택 요 세 가지. 그 중에서도 건축물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토지하고 뭐 주택은 알아야죠. 그래서 잠깐 순서 바꿔서 맨 밑에 박스 보세요. 부동산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표준액,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가격 정해놨어요. 그게 시가표준액인데 토지의 시가표준액 하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 된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죠? 토지 필 때마다 정해놓은 가격, 매년 6월 1일자로 고시가 됩니다. 엊그저께 고시됐어요. 토지가죠. 다음, 주택은 단독주택을 뭐라고 그래?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 이건 4월 말에 결정했죠. 이미 한 달 전에 결정됐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 가격을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이거 기준 가격. 그럼 3번에 건축물은 복잡하잖아요. 그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신축 건물 기준 가격에다가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경과요소, 잔존가치, 규모 등을 감안한 가감산료를 정해서 거기 매년 끝에 1회 이상 누가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격, 이거 1에서부터 31회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복잡하니까. 근데 32회에서 물어봤어. 그것도 한 줄로. 틀린 거, 거기서 뭘로 틀렸느냐? 맨 밑에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격이죠. 예? 32회 시험에서는 뭐라고 물어봤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가격. 그래서 틀린 거야. 이렇게 한 번 33회 이해까지 한 번 딱 나와서 한 줄로. 그러면 요번에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말아야 이거죠. 그러니까 시가표준에 가면 토지하고 뭐는 주택은 무조건 알아야 돼.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토지의 시가표준에 가면 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참고로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요 주택이잖아요.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친 금액이야. 합쳐서 고시가 됩니다. 됐어요? 참고로 토지는 여러분 서울이 1000만 인구죠. 1000만. 경기도가 몇만 돼요? 예? 1300이요? 예. 그러면 인천이 한 300. 합치면 얼마예요? 2800? 그죠?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이죠. 예? 부동산 가격도 주도하는 게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에 수도권 중심으로 했을 때 50%에서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토지가 1억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개별 공시지가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수준이 된다 이거지. 그럼 단독주택은 매매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이 60%까지 올라갔어요. 몇 프로요? 60%. 단독주택 10억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은 얼마? 6억 정도 된다 이 얘기예요. 아파트 등은 70%까지 갔어요. 70%. 아파트 10억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은 얼마? 7억 정도 된다.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평균치가 그런 거예요. 평균. 전국 평균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이거 할 때 웃자고 얘기하잖아. 전라남도 저기 땅끝마을 해남에서 배 타고 지금은 뭐 다리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청산도라는 데 있어. 저도 한번 가봤어요.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청정해가지고 유명하잖아. 그죠? 그 옛날에 그거 전라남도에서 행사를 하려고 1박 2일이라는 오락 프로를 거기서 개최했다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다 방송되잖아. 3천만 원 들여서 광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부터 그냥 계속 오는 거야. 관광객이. 그 지역이. 와가지고 진짜 너무 좋잖아요. 오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래? 평당 얼마요? 물어보잖아. 안 사고 물어보기만. 오는 사람 다 물어봐.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이 혹시나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돼서 올라갔다. 매매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격만 올라갔어요. 예? 그런 건 예를 들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만 원짜리 실거래가 만 원이라면 공시가격은 200원, 300원 밖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은 보통 시가 표준에 가면 50%에서 60%, 70% 이렇게 된다.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가 표준은 실거래 가격보다는 뭐하다? 낮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취득 당시 신고한 금액으로 가야 되는데 취득 당시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거지.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가 없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들어왔는데 신고가 없어요. 그럼 시장군수는 기준 가격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죠. 또 신고를 했는데 뭐가 없어? 신고 가액 뭐가 없어요? 가격 표시가 없어. 가격을 아파트를 했다 그런 뜻이 아니야. 상속 증여는 공짜잖아요. 가격이 없지. 그럴 때 뭘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또는 핵심은 요거예요. 뭐를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무슨 가액이 신고가액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뭐 적게 신고하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럼 뭘로 가라?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 과세 규정이 기본이 이 두 가지. 자, 원칙이 무슨 가액? 신고가액.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뭘로? 시가 표준액. 이해가세요? 그럼 응용하면 이거지. 무슨 가액? 신고가액. 또 하나는 뭐예요?
시가 표준액.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10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했는데 그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이 9억이야. 을이라는 사람은 5억 주고 취득했다고 신고했는데 시가 표준액이 7억이에요. 이랬을 때 갑부터 보세요. 갑은 과세 표준을 뭘로 해야 됩니까? 얼마? 10억 신고가액. 이거 원칙이잖아. 무엇보다 커? 시가 표준액보다 높잖아요. 그럼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을 봐요. 을 아주 괘씸하지. 예? 얼마 주고 취득했대? 얼마짜리인데 시가 표준액이. 이렇게 실제로 줬어도 시장분석은 에이 거짓말이야.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가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이 뭐냐? 응용하면 취득세는 원칙이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가액. 맞죠?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게 신고했으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무슨 가액? 신고가액과 뭐? 시가 표준액을 뭐해서 비교를 해서 금액이 뭐한 거? 큰 것으로 한다. 맞아 틀려. 취득 당시 취득세는 신고한 금액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어느 거든 금액이 뭐한 거? 큰 것으로 한다. 맞죠? 신고가액이 크니까 신고가액으로 갔고 시가 표준액이 크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금액이 뭐한 거? 비교해서 큰 것으로 한다. 그것도 맞는 지문이다. 이 얘기죠.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뭐 특례라고 해서 뭐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은 뭐냐? 당사자한테 실제로 구한 거, 지급한 거 있죠? 지급한 금액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취득하고 나서 발생한 게 아니라 취득하기 전에,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뭐? 비용.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쳐서 뭐라고 불러?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러면 이런 비용 같은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 객관적인 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거래 특례는 6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앞 글자만 따서 구, 외, 공, 판. 아까는 법이었었죠? 예? 이렇게 5가지였잖아, 취득식이.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 부. 6개. 국외공판법.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50페이지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하는 거 앞글자만 따서 6개. 구, 외, 공, 판, 법, 부. 그죠? 예, 그래서 읽고 가면 다음에 취득, 가로한 생략하고 다음에 취득에 대해서는 두 번째 그때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죠. 그러니까 다시 위로 가서 가로 안에 증여, 기부, 기타, 무상은 뭐 제외. 왜? 주고받은 거 없으니까 그런 거래는 아니고 매매 거래만 얘기하는 거. 매매 거래. 또 부당한 거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6가지 거래가 밑에 1번 아까 나온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러분이 취득해요. 돈을 누구한테 줬어요? 국가. 실제로 10억 줬다. 거짓말할 수 없죠. 실제로 지급한 금액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크던 적던 비교하지 않아요. 두 번째,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되죠. 관세가 부과된 건 지방세도 그냥 따라간다. 세 번째, 공매나 뭐 경매. 여러분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어요. 뭐보다 낮아?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수도 있죠. 인정해줘. 그건 객관적인 거래니까. 짜고 하는 거 아니죠? 예. 다음 판결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판결문에 기재됐어요. 판사가 갑은 을한테 얼마를 줘라 이렇게 금액이 기재됐으면 그게 사실상 취득가격. 다음 법인 장부의 입금란, 지출란에 기재됐죠. 그래서 회사와 회사끼리 거래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 그럼 개인도 돼요. 개인도 누구로부터 취득?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건 아파트 분양받는 거 있죠. 다 회사로부터 취득이죠. 그러면 회사 장부에 기재된 금액 분양 가격, 그게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거짓말할 수
없죠. 그죠?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신고서 제출해서 시장군수로부터 검증받은 거, 우리는 실제로 요 가격에 거래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누가 시장군수가 확인해서 맞다, 우리 관할구역에서 요 가격에 거래했다고 인정해주겠다, 검증을 해주면 그 가격은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고 신고해서 검증받으려면 검증은 안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검증을 보였다면, 받았다면 인정해준다 이거지.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앞글자 따서 국외공판법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이죠. 이때 사실상 취득가격은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한 금액이죠. 거기에다가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러이러한 비용을 봐라.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취득 시기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직접 비용과 다음과 같은 간접 비용을 다 합쳐라. 그게 취득가격이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불로 지급을 하여 일정액을 뭐했어요? 할인받은 때 요까지. 취득대금을 할부로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할부란 말이 없어도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가 일시불로 한꺼번에 다 주면 이자 정도는 깎아주죠. 그래서 깎았다, 할인받은 거 있다. 그건 뭐하라? 빼라. 빼고 남은 걸 뭐라 그래? 할인된 금액. 이해가세요? 네? 여기 보세요. 할부 분할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거래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으니까 여기는 이자도 붙었겠죠. 그런데 한꺼번에 자금 사정이 좋아가지고 일시불로 다 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을 깎아줘, 1000만 원을 깎아줬다고 그래봐. 할인받았죠? 빼야 되잖아. 그럼 얼마? 9천만 원. 9천만 원을 뭐라 그래? 할인된 금액. 요건 뭐고? 깎은 거니까. 할인액. 요거는 뺐으니까 할인된 금액. 이걸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할인받으면 빼라 이거지. 자, 그리고 나머지는 1번.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그랬지. 건설이 뭐예요? 건설. 자기가 공사를 해서 건물 지을 때 공사 기간에 발생한 이자 있으면 그것도 공사 원가로 들어가요. 이해가세요? 다음 두 번째, 할부, 연부 조건으로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히 연체료. 여러분, 할부로 계약하면 일시불보다는 비싸죠. 이자가 붙었죠. 그것도 그냥 취득가격으로 인정해주겠다. 다만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다만 법인이 아닌 자 그러면 누가?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아요. 제외. 개인은 제외. 인정하지 않는다. 왜? 거짓말하니까. 회사는 장부에 기재되죠. 그런데 개인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정 안 하겠다. 그거. 다음 4번, 3번, 4번 읽어보시고 4번이 뭐냐? 용역비 수수료 지급한 거, 컨설팅 비용 지급한 거 그런 거 다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5번 취득대금 외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의 인수, 채무 인수에 5번 지문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 얘기예요. 제가 아파트 10억짜리를 여러분한테 팔아. 근데 그 아파트는 내가 대출받은 게 4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앉는 조건으로 샀어. 10억짜리에 채무가 얼마 있어요? 4억. 여러분이 또 앉는 조건이죠. 그럼 여러분은 나한테 돈 얼마 주면 돼? 6억 주고 살 거 아니에요. 채무를 또 안으니까. 여러분은 나한테 실제로 준 건 얼마? 6억. 그럼 그 아파트 취득 가격이 6억이에요? 아니잖아. 6억 준 거에다가 채무 인수하는 거 얼마? 4억을 더해야 10억짜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채무를 떠안는 거. 실제로 준 돈 말고 채무 인수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더 알아. 그게 취득가격. 이해가세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되니까 7번 있어요. 7번.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 있죠? 취득가격에 돼요. 그런데 그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뭐한다? 제외. 이렇게 해서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 거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 거. 2번에 할부이자 연체료 있죠?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개 수수료 준 거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됐어요? 그거 점검하시고. 자, 또 하나. 여기까지 보실래요? 그런데 이제 4번에 51페이지 4번에 사실상 취득가격 특례라고 나왔죠? 거기서 2번만 볼 거야. 몇 번이요? 2번. 법률에 따라 조사하여 청구받은 금액 그랬죠?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여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특례 맨 마지막에 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제출해서 뭐 받았다고요? 검증받은 거죠. 검증된 금액 있죠. 검증된 금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럼 보세요. 실제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거래한 건 10억에 거래했어요. 네? 근데 취득세 조금 내고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조금 내려고 둘이 짜고서 다운계약서 작성했어요. 다운계약서. 그래서 신고를 얼마 했느냐? 우리는 9억에 취득했다, 매매를 했다 이렇게 신고했어요. 그럼 시장 문서가 보니까 이 부동산의 뭐는 시가 표준액은 8억이야. 그러면 무엇보다는 높아? 그러니까 인정해 주겠죠. 이거보다 낮으면 인정 안 하는데 이렇게 높으니까 이걸로 뭐 해줬어요? 그냥 검증해 줬어요. 그럼 이걸로 뭐 내고 취득세 내고 등기관리증 등기하죠? 다 끝났잖아. 등기관리증에 기재돼서 얼마라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검증받은 건 그대로 인정해줘요. 됐어요? 그런데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왔다 갔다 거래한 것이 얼마? 10억이라고 통장거래에 나왔어. 확인됐죠? 근데 얘들은 얼마로? 9억으로 검증받아서 취득세 냈으니까 취득세 조금 냈잖아. 그럼 확인된 금액이 크죠? 요걸로 취득세 다시 계산해서 취득세 추징하겠다. 뭐 받았어도, 검증받았어도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나타나서 확인된 금액이 이거보다 뭐하면 크면 취득세 추징해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 제출하여 뭐가 이루어졌어요?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는 그 사실상 취득 가격, 그래서 그거 줄치고 사실상 취득 가격 하면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검증된 가액. 검증된 가격이죠. 검증된 가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 가격. 그 금액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조사한 결과 확인된 금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그럼 지금 검증된 금액이 커요? 확인된 금액이 커요? 확인된 금액이 크죠? 그럼 취득세 추징해야지. 그래서 확인된 금액을 뭘로 한다? 과세 표준으로 한다. 뭐 받았어도, 검증받았어도 세무조사로 확인해 봤더니 확인된 금액이 더 크면 취득세 추징해야죠. 이때 가산세부터요. 몇 프로? 40%.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축소시켰다. 40%. 이해가세요? 좋아. 여기까지 보셨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취득세 마무리합니다. 과세 표준 보세요. 자, 지금 한 거 정리하면 객관적인 거래냐, 일반적인 거래냐, 이게 문제죠. 예? 객관적인 거래는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 국외공판법 부, 그게 객관적인 거래죠.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 이렇게 결정하는 거 순서가 객관적인 거래니 물어봤어. 네. 거짓말할 수 없다. 국외공판법 그렇게 취득했는데요. 그래? 그러면 뭘로 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죠. 근데 뭐 받았어도, 검증받았어도 뭐가 확인된 금액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비교했더니 이게 더 크냐 물어봤어요. 크대. 그래? 사실상 취득 가격 그대로 인정해줘야죠. 네, 사실상 취득 가격이 큰데요. 오, 그래? 그러면 뭘로 가?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아닌데요, 이게 더 큰데요? 그럼 뭘로 가? 확인된 금액. 이해가세요? 이해가 안 가? 다시. 자, 객관적인 거래냐? 물어봤어요. 예.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이나 확인된 금액 둘 중에 큰 걸로 가야죠. 근데 사실상 취득 가격이 크냐 물어봤더니 크대.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해. 확인된 금액이 큰데요? 그래, 그러면 확인된 금액으로 하라. 이게 과세 표준이죠. 그럼 객관적인 거래냐 물어볼 때 아니래. 개인 간의 거래. 객관적인 거래냐 물어봤더니 아닌데요? 그래? 그럼 뭘로 가야 돼? 개인 간의 거래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에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신고가액이 크냐? 네. 신고가액이 큰데요? 그럼 뭘로 가?
신고가액. 아니에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가격으로 신고했는데요. 그래서 신고가액이 크냐 했더니 아니요. 시가 표준액이 커요. 그래? 그럼 뭘로 가? 이거예요. 이거. 전체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원칙이 객관적인 거래면 사실상 취득가격이냐 아니면 뭘로 가? 신고가액이냐 시가표준액 비교.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예. 사실상 취득가격이 크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고 확인된 금액이 더 큰데요. 그럼 확인된 금액으로 가고 객관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는데 신고가액이 크냐 그랬더니 네. 그럼 뭘로 가? 신고가액. 신고가액이 적은데요? 아니요. 신고가액이 크냐 그랬더니 아닌데요? 이게 큰데요? 그럼 뭘로 가? 시가표준액.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네.